지난 9월 수출은 5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수입 역시 521억 달러로 2.2% 증가해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에서 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4,719억 1,500만 달러로 2.5% 감소했습니다. 9월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는 36.7% 증가한 1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역시 6.4% 증가한 53억 달러로 나타났고 선박도 76.4% 증가한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 중에는 기계류가 7.4% 증가했고 원유와 전지 등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출 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 전시회를 연말까지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내년 1월까지 수출 보험 한도를 30%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9월 수출입 물가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127.09로 8월 대비 2.3% 내렸고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34원 82전으로 8월 1,354원 15전보다 1.4%가 내렸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거라며 그간 우리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친화 기업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과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장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순방 기간 8.15 통일 독트린이 가지는 국제연대의 의미를 각국에 설명했다며 국제사회 연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29번째 민생토론회가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제주도만의 강점과 특성에 집중해 발전 전략을 실천하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와 국내외 주요 도시 연결을 강화해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키우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제주 신항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한 물류 기능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대형 크루즈선도 정박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지난 2015년 제주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9년 만인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본 계획을 고시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국립탐나문화연구센터 설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전시와 교육 등 복합역사 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천안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입니다. 도시 내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시설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시설입니다. 앞으로 첨단 물류 장비까지 구축되면 적은 양이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물류들도 단시간에 소화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섬 지역인 제주에도 구축하는데요. 내륙보다 약 1.5배 높은 물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데 고효율 냉동기는 물론 상품의 준비부터 포장, 배송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도 구축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의 관광형 하늘택시 상용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관광형 UAM의 실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를 통해 제주공항과 성산항, 중문 관광단지 등 주요 거점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를 잇는 제주 관광형 UAM 노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폐배터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전기차에서 발생할 폐배터리를 육지로 운송하기 어려운 만큼 도내에서 처리하는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농기계와 가로 등에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달 14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평균 도매 가격은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올랐습니다. 무 한 개 가격은 2,391원으로 105% 뛰었습니다. 올여름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상추와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가격도 작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의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10월 중순까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시장 공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가정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할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공급 부족으로 고심하는 외식업체를 위해서는 신선 배추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는 배추 출하 지역이 경북과 충북 등으로 확대되면서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지역의 가을 배추 작황이 초기에 부진했지만 현재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배추와 함께 김장 재료로 쓰이는 무는 출하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추와 깻잎,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주요 원예 농산물의 가격도 이달 하순부터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14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경남 김해시 칠산 서부동, 창원시 웅동 1동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큰 만큼 해당 지역 피해 농민을 조속히 지원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복구와 요금 감면 등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당국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이달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벼멸구 확산과 수발화 문제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농협과 협력해 산지 유통업체에게 벼 매입 자금 3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들어 6개월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제현건설산업 등의 순이었고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 계룡건설산업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이 가장 많았고 들뜸, 탈락, 균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태국종합건설 등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3,100여 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동행축제를 통한 온오프라인 직접 매출이 7천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온라인 기획전, TV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천억 원, 지역 행사 판촉 등 오프라인 매출이 1,1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이 1조 3천억 원 판매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9월 동행축제는 개막 행사를 최초로 베트남에서 열고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했는데요. 카드사와의 협업도 확대돼 소비자들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동행축제를 통해 내수 활성화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